당신은 지금 노년을 망치는 집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집,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살면 자유가 사라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행복이 달아나는 집. 통계를 보십시오. 70대 이상 노인 중 10명 중 7명이 자신이 사는 집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가 힘들어서, 관리가 버거워서, 외로움이 밀려와서, 자식과의 갈등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 대부분이 남들이 보기엔 좋은 집에 산다는 겁니다. 넓은 아파트, 자식 바로 옆집, 고급 주택단지. 도대체 왜일까요? 왜 좋은 집이 노년을 힘들게 만들까요?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한양의 화려한 저택에서 강진의 초라한 초가집까지 온갖 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믿는 집이 실제로는 노년을 망치는 집이라는 것을. 집은 크기가 아닙니다. 집은 위치가 아닙니다. 집은 오로지 그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살면 안 되는 3가지 집.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만 결국 후회하는 그 집들에 대해. 당신이 지금 이 집들 중 하나에 살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노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집은 바로 너무 큰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평생 좁은 집에서 살았으니 이제 은퇴하고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처음에는 비교적 큰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큰 집은 관리할 곳이 많고 청소할 곳이 많고 신경 쓸 곳이 많다는 것을. 노자는 말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60대가 넘어서면 우리의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도 이제는 버겁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계단 오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40평, 50평 큰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 4개를 청소하고 화장실 3개를 닦고 거실과 주방을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십니까?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산다. 쓸모 있는 나무는 먼저 베어진다. 큰 집은 쓸모 있어 보입니다. 손님도 많이 올 수 있고 자식들도 편히 묵을 수 있고 물건도 많이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쓸모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손님 오면 준비하느라 지치고 자식 오면 치우느라 힘들고 물건 많으면 정리하느라 피곤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짐을 덜어낼수록 멀리 간다. 당신의 노후는 멀리 가야 합니다.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60대부터 큰 집의 짐에 눌려 산다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의 어르신들 중에 큰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방 3개는 잠겨 있고 거실 한쪽만 쓰고 먼지는 쌓이고 청소는 못하고 결국 파출부를 부르거나 자식들에게 손 벌립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큰 집을 비우십시오. 작은 집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새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작아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당신 혼자 청소할 수 있는 크기, 당신 혼자 관리할 수 있는 크기,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5평에서 20평이면 충분합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것이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릇은 작되 담는 것은 크다. 작은 집에 사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 큰 평화를 담으십시오. 큰 자유를 담으십시오. 큰 행복을 담으십시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집은 자식 집 바로 옆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자식 옆에 살면 외롭지 않을 것이고 손주도 자주 볼 수 있고 무슨 일 있으면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멀리 있으니 보였던 것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술과 같이 달다. 담백함은 오래가지만 달콤함은 쉽게 물린다. 자식 옆집에 사는 것, 처음 한두 달은 달콤합니다. 매일 손주를 보고 매일 자식과 밥 먹고 매일 함께 있으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거리가 없으니 예의가 사라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우면 가벼워지고 멀면 무거워진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살면 자식들은 부모를 가볍게 대합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찾아오고 미리 말하지 않고 부탁하고 당연하다는 듯 기대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하지만 가까이 살면 그 조심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참지 못하고 간섭합니다. 둘째, 비교가 시작됩니다. 옆집에 살다 보면 자식의 생활이 다 보입니다. 언제 귀가하는지, 언제 외출하는지, 누가 찾아오는지, 뭘 사오는지, 그리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며느리는 왜 저렇게 늦게 들어올까? 우리 아들은 왜 매일 술을 마실까? 우리 손주는 왜 저렇게 시끄러울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지만 스스로에게서도 벗어날 수 없다. 옆집에 살면 자식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식도 부모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감옥이 됩니다. 셋째, 경계가 무너집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집을 자기 창고처럼 씁니다. 쌀이 떨어지면 가져가고 반찬이 필요하면 가져가고 급한 일 있으면 아이를 맡깁니다. 아들은 부모 집을 편의시설처럼 씁니다. 세탁기가 고장나면 와서 빨래하고 냉장고가 비면 와서 먹고 심심하면 와서 TV 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높은 곳은 낮은 곳을 근본으로 삼는다. 부모는 자식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근본은 멀리서 든든하게 받쳐줘야지 옆에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떨어져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차로 30분 거리, 전철로 4-5 정거장 거리, 가깝지만 함부로 올 수 없는 거리, 멀지만 급하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이 하되 섞이지 말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옆집에 살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당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집은 관리가 복잡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꿈꿉니다. 은퇴하면 고급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 착각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단순한 집에 살았습니다. 초가집 한 칸,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성인은 일을 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고급 아파트는 집착을 부릅니다. 고급 시설에 집착하고, 고급 서비스에 집착하고, 고급 이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필요한 것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고급 아파트가 왜 문제일까요? 첫째,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고급 아파트는 시설이 좋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영화관, 온갖 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나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부자다. 당신은 그 시설을 얼마나 쓰십니까? 수영장 한 달에 한 번 가십니까? 헬스장 일주일에 2번 가십니까? 영화관 한 달에 3번 가십니까? 대부분 안 씁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매달 나갑니다. 연금 150만 원 받는데 관리비로 50만 원 나가면 남는 게 얼마입니까? 둘째, 규칙이 많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규칙이 엄격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시간 정해져 있고, 소음 내는 시간 제한 있고, 주차하는 방법 복잡하고, 외부인 출입 까다롭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규칙이 없는 곳에 있다. 70대가 넘어서 쓰레기 버리려고 시간 맞추고, 손주 오면 주차 허가받고, 친구 오면 방문 신고하고, 이게 편한 삶입니까? 이게 자유로운 삶입니까? 셋째, 비교와 경쟁이 심합니다. 고급 아파트에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삽니다. 은퇴한 의사, 판사, 교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비교됩니다. 누구는 차가 더 좋고, 누구는 손주가 더 잘났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더 자주 가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고 타인의 행복을 과대평가한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야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고급 아파트를 버리십시오. 단순한 집으로 가십시오. 관리비 적게 나가고 규칙 간단하고 이유 신경 안 쓰는 곳. 그곳이 진짜 당신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작은 집, 자식과 적당히 떨어진 집, 단순하고 관리 쉬운 집. 구체적으로 말하면 15-20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 자식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관리비 10만 원 이내, 규칙 간단한 곳. 이런 집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취미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큰 집에 대한 욕심을 멈추십시오. 자식 옆에 살고 싶은 욕심을 멈추십시오. 고급 아파트에 대한 욕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만족하십시오. 작은 집으로, 단순한 삶으로, 자유로운 노년으로. 정약용은 18년 유배 끝에 작은 초가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머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증거다. 당신의 흰머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집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집은 크기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등급이 아닙니다.
노년의 집은 당신이 그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화로운가입니다. 큰 집에 살면서 불행하느니 작은 집에 살면서 행복하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작은 집으로 가십시오. 단순한 삶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